남편이 죽은 지 7년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32억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똑, 똑, 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혹시 택배 기사님일까?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 문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보낸 사람 당신 남편 박도현. 주름진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도현이. 제 남편 도현이는 7년 전에 죽었거든요. 차에 치여서. 그날 밤 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던 그 사람.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사본 한 장.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오늘 밤 12시에 찾으러 가겠다. 도현이의 필체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봐왔던 삐뚤빼뚤하지만 정감 있던 그 글씨체. 하느님, 맙소사.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사본이었어요. 잔액 32억 1456만 7890원. 입금자 박도현. 입금일 2024년 12월 23일. 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보내요? 그것도 32억이나 되는 돈을. 그 순간 똑, 똑, 똑.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됩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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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규칙적이고 차가운 리듬.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17분. 12시까지는 아직 3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신자명 도현씨 남편. 7년 전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차마 지우지 못했던 그 번호. 해지됐을 텐데. 어떻게 전화가 오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무거운 남자의 숨소리. 도현씨? 영희야. 그 목소리. 문 좀 열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듯 했지만 분명 도현이 목소리. 안 돼. 당신 죽었잖아. 7년 전에 죽었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진정해, 영희야.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하지만 손에 쥐어진 편지와 통장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에요? 민수야. 엄마 지금. 어머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우리 지금 가고 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버지 통장 이야기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32억이라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방금 알았는데. 민수야, 엄마는 지금. 어머니, 절대 작은 형한테 먼저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둘째 민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도착할게요. 형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두 아들 모두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무섭고 떨리는지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았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민수야, 엄마 지금.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2억이에요. 32억. 며느리 은지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금고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뭐? 아니,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시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제가 죽기라도 하길 바라는 건가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형, 벌써 왔어? 너야말로 빨리도 왔네. 두 아들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적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32억을 남기셨어요? 그 돈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 몫은 얼마씩이에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동시에 쏟아내는 질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들 좀 조용히 해. 제가 소리쳤어요. 70평생 자식들한테 소리 질러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야. 7년 전에 죽은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고. 12시에 찾으러 온대. 그런데 너희들은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네 사람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 아니에요?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기꾼?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 씨 남편. 받지 마세요. 민수가 제 손에서 전화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애들도 다 왔구나.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이럴 수가. 아버지 목소리야. 그래. 아빠다. 민호야. 너도 잘 있었니? 둘째 민호는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현 씨.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하다, 영희야. 다 설명하마. 곧 간다. 언제 오는데요? 12시. 약속했잖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밤 10시 23분. 12시까지 1시간 37분 남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경찰 불러요.
은지가 말했어요. 안 돼. 만약 정말 아버지면 어떡해?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럼 누가 32억을 보낸 건데? 설명해봐. 두 아들이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죠. 도현 씨, 어디 갔다 와요? 이 밤중에. 미안해, 영희야. 잠깐 나갔다 왔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섰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뺑소니였어요.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괜찮아요, 도현 씨.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난.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려던 거였을까? 7년 동안 계속 궁금했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누가 집 앞에 서 있어요. 뭐라고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 화면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만. 누구세요? 초인종 마이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얼굴.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희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줘. 안 돼요. 어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며느리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도현 씨. 정말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조금 늙고 수척했지만 분명 제 남편. 영희야. 설명할게. 문 좀 열어줘. 당신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래. 미안해. 다 이유가 있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도어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어머니. 안 돼요. 민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요. 아니야. 분명 내 아버지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와요? 바로 그때. 쾅. 뒷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누구야? 민호가 소리쳤어요. 거실로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너, 설마. 남자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사위. 아니, 전 사위 강태수였습니다. 5년 전 딸 민지와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났다던 그 사람. 태수 씨. 왜 여기 있어요? 찾으러 왔죠. 제 돈. 무슨 돈? 32억이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거 원래 제 돈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7년 전 장인 어른한테 투자 명목으로 30억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30억. 맞아요. 도현 씨가 큰 사업을 한다며 사위한테 돈을 빌렸었죠. 그 돈 갚으려고 했는데 장인 어른이 그날 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야죠. 이자 포함해서 32억. 태수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어요. 장인어른 도장 찍힌 거.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도현 씨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혼했잖아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채권자예요, 어머님. 돈 받을 권리 있어요. 이 새끼가. 민수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 똑똑똑 현관문 노크 소리. 영희야, 아직도 안 열어줄 거야? 남편 목소리. 모두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아버지래요.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왔대요. 민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뭔가 수상해요. 태수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강태수. 내가 왜 여기 있어? 문 밖에 남자가 태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나야, 장인이야. 박도현. 장인 어른이 살아있을 리 없어요. 저 사기꾼이에요. 태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들어왔어요.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얼굴. 도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제 남편이었어요. 틀림없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모를 수가 있나요? 영희야. 미안해. 늦었지?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58분. 12시까지 2분 남았습니다. 도현 씨. 어떻게? 당신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야. 죽은 척 했지. 뭐라고요? 7년 전 그날 내가 죽어야 했어.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위험했거든.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아니, 남편처럼 생긴 그 사람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빚이 있었어. 30억. 사채업자들한테. 태수가 준 돈.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 다 날렸지. 그래서 죽기로 했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 50억이 나오거든. 그걸로 빚 갚고 너희들 살라고. 그럼 그날 교통사고는 조작이야. 친구가 도와줬어. 사채는 신원불명 노숙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7년 동안 제가 슬퍼하던 남편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중국. 새 신분으로 살았지. 돈도 벌었어.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야. 32억 들고요. 그래. 너 주려고. 왜 이제 와요? 7년이나 지났는데. 미안해, 영희야.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우리 남편 아니에요. 뭐? 우리 도현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족 버리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야, 당신 누구예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바로 그 순간, 딩동, 12시를 알리는 벽시계 소리. 그리고 남자가 웃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 역시 속일 수 없네요. 남자가 얼굴을 만졌어요. 그러자 실리콘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진짜 얼굴. 당신, 태수였습니다. 아까 들어온 태수가 아니라 진짜 태수. 뭐야? 아까 그 태수도 얼굴을 만졌어요. 역시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는 전혀 모르는 남자. 다들 속았네요. 진짜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7년 전 장인어른은 제게 30억을 빌렸죠. 하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척했죠. 뭐라고? 교통사고는 제가 만들었어요. 차도 제가 몰았고요. 이 미친. 민수가 태수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태수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민지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7년. 보험금은 못 탔지만 장인어른이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장인어른 친구가 중국에서 보낸 돈 32억. 그걸 찾으려고 오늘 온 거예요. 태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편지 받으셨잖아요. 그 편지, 당신이 보낸 거였군요. 맞아요. 어머님을 겁주려고. 그럼 애들이 모일 거고 통장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어요. 통장 내놔요. 안 그러면.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발코니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형사 2명이 태수를 제압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어머님이 신고하셨어요. 형사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네, 사실은요. 제가 먼저 눈치챘어요. 편지를 받고 바로 알았죠. 남편 필체가 아니라는 걸.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장. 그것도 이상했어요. 도현 씨가 중국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사기를 치려는 것 같다고. 형사님들이 오기로 한 시간이 12시였죠. 그 전까지 제가 시간을 끌어야 했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32억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런 돈 없어. 네. 32억은 태수가 만든 가짜야. 어머니를 낚으려고.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진짜 통장은 잔액이 3,000원이었어요. 아들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그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돈 있을 때만 달려왔잖아.
엄마가 무섭다고 떨 때는 관심도 없었고,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돈이 뭐 그리 중요하니? 태수는 결국 사기 미수와 살인 교사로 구속됐어요. 7년 전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것도 다 밝혀졌죠. 알고 보니 그날 밤 도현 씨는 태수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태수가 일부러 차로 친 거였죠. 30억 갚고 싶지 않아서. 거실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형사들이 태수를 끌고 나가며 외쳤습니다. 박도현 사망 사건도 재수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말도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앉아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네. 민수와 민호, 두 며느리까지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32억을 두고 싸우던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당황, 반성, 그리고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버린 적이 없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7년 전 그날, 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한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죠. 미안했던 건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버린 적 없어. 빚 때문에 힘들었어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지. 저는 편지와 통장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다 가짜다. 너희 아버지를 사칭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함정이었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돈 얘기만 하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났어. 중요한 건 이제라도 내들이 깨달았다는 거야. 밤 1시. 경찰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의 눈과 똑같이. 저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현 씨, 당신 탓이 아니었네요. 이제 놓아드릴게요. 가슴을 짓누르던 7년의 슬픔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아들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저희랑 같이 보내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구나. 그때 창문 너머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밤새 소복하게 쌓여 마당을 편지처럼 덮고 있었죠. 민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올까요? 오늘은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남편의 산소 앞에서 하얀 눈밭 위에 4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욕심내고, 엄마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 씨,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아이들, 내가 다시 바로 잡을게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등을 토닥이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32억짜리 사건은 결국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돈으로만 묶인 가족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다시 묶으려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도현 씨, 올해 크리스마스는 따뜻했어요. 당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용기 냈기 때문일까요?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평화로운 겨울의 눈. 7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도 그날 처음으로 천천히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